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한미 정책협의단이 대북 정책과 미한 동맹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셔먼 국무부 부장관은 한국 정부와의 협력에 대한 기대를 나타내고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첫 소식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이 4일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 당선인의 한미 정책협의 대표단을 만났습니다. 국무부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셔먼 부장관은 이번 만남에서 윤 당선인의 승리를 축하하고 미한 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의 평화와 안보, 번영의 핵심 축임을 거듭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한 동맹이 60년 이상 협력해왔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5월에 취임하는 새 한국 정부와 함께 일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영내 안보 위협과 공급망 회복,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종식을 포함한 21세기 가장 시급한 글로벌 과제 해결에 있어 미한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또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미국이 북한과의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를 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공약이 여전히 철통 같다는 점을 재확인했으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진전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환영했다고 전했습니다. 한미 정책협의 대표단을 이끌고 있는 박진 대표단장도 이날 셔먼 부장관과의 회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미동맹은 물론 경제와 안보, 코로나 대응 등 다양한 분야의 책임자들이 동석해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합의가 이뤄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인권 등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의 신뢰를 바탕으로 새롭게 부상하는 여러 도전에 대해 한국과 미국이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 한미동맹을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으로 격상해 나가자는 윤 당선인의 구상을 전달했으며 미국 측에 공감을 형성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한국 정부 전환기를 맞아 북한의 도발이 지속되고 ICBM 발사와 공격적인 북한의 최근 발언들이 나온 엄중한 상황에서 한미 간 물샐 틈 없는 공조를 지속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데 양국이 의견을 같이 했으며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구현한다는 윤 당선인의 대북 정책 비전에 대해서도 미국 측에 공감을 얻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셔먼 부장관 등 국무부 관계자들을 만난 대표단은 5일 이후에는 백악관과 국방부, 상무부 등 미국 행정부와 미국 의회, 상하원 주요 관계자들을 잇따라 면담하고 윤석열 당선인의 대북 정책 등 차기 정부의 한반도 현안에 대한 입장과 미한 동맹의 포괄적 강화 방안 등 대미 정책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찰스 리처드 미국 전략사령관이 영내와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북한의 미사일 능력을 거론하면서 한국과 일본에 대한 확장 억지 정책을 재확인했습니다. 또 핵 억지 전략에 변함이 없다면서도 북한이 이야기하는 군사적 긴장을 낮추고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찰스 리처드 미국 전략사령관이 4일 하원 세출위원회 국방소위원회 비공개 청문회 출석 하루 전 제출한 서면 보고서입니다. 리처드 사령관은 이 보고서를 통해 북한은 영내 안정을 위협하고 국제규범에 위배되는 활동을 지속하면서 여전히 전략적 안보 과제로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은 미국에 도달할 수 있도록 설계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급 미사일을 시험했고 전구급 미사일을 다량 보유하고 있다면서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들은 미사일 위협을 개발하려는 계속되는 열망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리처드 사령관은 이어 전략사령부는 영내 파트너들과 협력해 군사적 긴장을 낮추려는 국방부의 노력을 지지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추구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독려하며 동시에 한국과 일본에 대한 확장 억지 공약에 계속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통합 억지와 관련해선 새로운 안보 환경에는 국력의 모든 요소를 활용하는 통합 억지가 필요하다면서도 핵 억지 전략의 근간은 변함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핵억지 전략의 근간인 강력하고 준비된 핵 전력과 생존 가능한 핵 지휘 통제 통신 체계, 그리고 대응용 핵무기 인프라가 없으면 통합 억지의 신뢰성은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동맹과 파트너십은 우리의 가장 큰 강점으로 남아있고 이는 신뢰할 수 있는 우리의 확장 보장과 억지에 의해 실현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잠재적 적국들이 극초음속 등 신흥 기술을 개발하고 배치하면서 미국은 상당한 위험에 직면해 있다면서 특히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사이버 위협은 완강하고 끊임없다고 경고했습니다. B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미국 해군이 한반도 주변 해상에서 무력과시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세뮤얼 파파로 미국 해군 태평양 함대 사령관이 밝혔습니다. 파파로 사령관은 4일 언론과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응한 군사자산 투입 여부와 계획을 묻는 질문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파파로 사령관은 그러면서 북한의 최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 당시 미국은 서로 연합해 해상에서 우리의 결의를 보여주는 무력 과시를 했다고 밝히고 안보에 관한 양자 약속의 과시와 한반도의 안정을 위한 몇 가지 선택지를 구축하고 있으며 관련 논의가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주권적 희망에 부합하도록 한반도 작전을 긴밀히 조율하면서도 서해와 동해에서 기동할 약간의 여지가 더 있다며 미국 해군 사령관으로서 그 같은 선택지를 계속 구축할 것이며 철통 같은 미한 동맹과 한국 안보에 대한 미국의 약속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고 한국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한국의 유조선 2척이 최근 북한 정권 소유로 넘어간 것으로 확인돼 유엔이 공식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북한이 공해상이 아닌 자국 영해에서 선박간 환적을 벌이는 신종 수법을 동원해 유류를 획득한 정황과 함께 중국 근해에서 석탄을 실은 북한 선박들의 수상한 움직임도 포착됐습니다. 유엔 측의 전문가 패널이 공개한 보고서에 담긴 내용을 함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최근 공개한 연례 보고서에 한국 회사가 매각한 북한 소유의 유조선 오션 스카이호의 사례가 담겼습니다. 당초 한국 깃발의 대호 선라이즈호였던 이 선박은 지난해 중국과 홍콩 소재 회사에 매각돼 같은 해 5월 11일 홍콩 소재 기업인 아시아 오션 쉬핑에 의해 견인돼 한국 부산항을 떠났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북한의 룡성 무역회사로 운송된 것으로 나타났다는 내용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6년 채택한 대북결의 2321호를 통해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의 선박을 판매하거나 북한 선박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 선박을 매각한 한국의 대호 쉬핑은 전문가 패널에 보낸 서한에서 지난해 3월 중국과 홍콩에서 활동하는 브로커와 한국의 장시성을 가진 브로커에 의해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며 북한과의 거래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또 불과 2년 전까지 한국 선적이었던 유조선 우정호가 북한 선박을 단 신평 5호가 돼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신평 5호는 지난해 8월 총 3차례에 걸쳐 불법 선박간 환적에도 동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박 전문가인 한국 우창해운의 이동근 대표는 북한이 노후화된 선박을 한국 선박으로 대체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했습니다. 사용 기한이 짧아 중고 거래가가 높은 일본 선박 대신 다소 연식은 높지만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한국 선박이 북한 당국의 대안으로 떠오른 상황일 수 있다는 겁니다. 북한이 필요하는 선박의 사이즈는 보통 10,000톤 이하 이 사이즈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 사이즈의 매매 계약이 이루어질 당시에는 당국과 선박 판매자가 자금 출처 등을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전력이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법적 제재할 필요가 있겠죠. 이번 보고서에는 북한의 신종 유류 거래 수법도 드러났습니다. 과거에는 해외 유조선이 북한의 항구로 유류를 직접 운송했지만 최근에는 서해상에서 유류를 환적하는 신종 수법이 동원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 북한의 불법 석탄 수출도 끊이지 않고 있다며 2020년 9월부터 2021년 8월 사이 북한은 55만 2,400톤에 달하는 석탄을 최소 64차례에 걸쳐 중국 근해와 중국 항구에 운송한 내용도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이 밖에 북한의 아프리카 배냉의 동상 건립 문제와
베트남 하노이 식당에서 포착된 만수대창 작사 그림 판매 등 BOA가 보도한 내용을 보고서에 실으면서 현재 관련 내용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이 올해 들어 잇따라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반우주 역량에서 큰 진전을 보이지 않았다고 미국의 민간 연구단체가 지적했습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는 4일 발표한 우주위협평가 2022 보고서에서 북한은 올해 들어 스스로 선언했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위에 이른바 모라토리엄을 깼지만 미국의 우주 기반 군사력 활용에 위협이 되는 능력, 즉 반우주 역량에는 큰 진전이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일련의 미사일 시험은 일부 반우주 무기에 적절한 미사일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아직 직접 상승식 위성 요격 미사일에 필요한 감지와 또 고도 제어 등 주요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다만 북한이 올해 1월까지 보여준 여러 범위의 발사 역량은 주로 미사일 방어 체계를 회피하기 위한 그 역량이 진전됐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하고 북한이 이 같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란 등에 전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이틀 만에 또다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언급하며 대남 비난 담화를 내놓은 데 대해 한국의 전문가들은 핵 위협을 노골화하는 과정으로 전형적인 위협 방식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김 부부장이 핵 공격 가능성을 공식 언급한 것은 이미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한 사실을 스스로 공개하면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선 것이라며 핵 위협을 노골화하는 과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도 김 부부장이 자신들의 핵 전략 일부를 공개했다면서 이 같은 방식은 핵 보유국의 전형적 위협 방식이라고 지적하고 북한이 자신들의 핵무력 고도화가 자위권 차원임을 강조한 것은 향후 고강도 도발을 정당화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앞서 김여정 부부장은 5일 조선중앙통신과 또 노동신문을 통한 담화에서 한국이 북한과의 군사적 대결을 선택하는 상황이 온다면 핵 전투 무력은 자기 임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해 핵 공격 가능성을 시사했으며 앞서 지난 3일에도 한국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위협하는 담화를 냈었습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